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주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삶이 팍팍해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라도 또 머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꿈을 실현하는 것도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미래도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상담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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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를 공부한 지 지금 한 7, 8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동양학 명리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홍대 아시다시피 이렇게 소미타로라는 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몇 시에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는 낮 선생님과 반 선생님 두 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밤에 주로 하는 밤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 선생님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잠을 잘 안 잤어요. 밤이 좀 저에겐 익숙하고 밤이 신선하고 좋다 보니까 밤에 하기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서 새벽 한 3, 4시 정도까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날 한 오후 정도에 좀 늦지감치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바로 산으로 갑니다. 먹을 걸 싸들고 갈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산에 가서 한 2, 3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산을 가는 이유는 체력 단련도 그렇지만 우리 사주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자기 명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 차원에서도 산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주란 무엇인가요? 사주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사주는 우주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생년 연월일시 있잖아요. 연월일시 4개의 기둥에 밑에까지 하면 천간과 지지까지 해서 8글자가 나오는데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을 풀어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풀어요? 사주는 음양오행의 학문입니다. 음양오행이란 우리 우주와 자연을 이루는 기본 질서이기도 하고 인간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그 음양오행을 풀어내는 관점으로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음양이라는 거는 딱 들으면 아시겠죠? 밝음과 어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공존을 합니다. 같이 공존을 하지만 상대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합쳐져서 사주가 나오는데 오행이라는 건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 화, 토, 금수를 바로 오행이라고 합니다. 목, 화, 토, 금수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토는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환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은 봄이기도 하지만 나무예요. 나무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라는 기운은 사실은 물상으로는 나무지만 분출하는 기운을 바로 그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뭔가 시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창조라든가 뭔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나무의 기운이고 화는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무가 옆으로 팍 퍼져나가고 뭔가 확산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는 확산하는 기운, 뭔가 옆으로 막 퍼지려는 기운.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뭔가 펼치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 목화를 양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토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중후하기도 하고 뭔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가로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색은 없지만 엄청 중요한 게 바로 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은 바로 금인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뭔가 정리하고 다르고 끝내고 뭔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결단도 잘하고 결정도 잘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수는 겨울이고 물이고
어둠입니다. 술을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죽으면서 뭔가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목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서 내가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수는 큰 바다는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모두 품에 안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넓게 포용하는 그런 포용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마다의 각 특징이 이렇게 있으시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약간 성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은 어떤 건가요? 목이라고 하는 거는 분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시작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 분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도 나타나요. 너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잘못하면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 꼬리만, 이게 꼬리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럴 네네. 수도 있고, 하라는 거는 너무 옆으로 펼치려고만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 분주하게 펼치기만 하고 네. 결국은 뭔가 실속이 없는 그런 느낌도 살짝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토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고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중간에 음에서 양으로 딱 건너가는 이렇게 기운인데, 토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쉬어가는 게 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결정하고 자르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너무 강직하고 너무 칼 같고 너무 논리적이고, 예민할 것 같아요, 좀. 네, 예민하기도 하고 뭔가 정이 좀 살짝 너무 무섭게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수가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은 어둠이 너무 강하다 보니 네네. 내 안에 어둠도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울해질 수 있고 우울증이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이거는 사주에서는 이게 바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이 오행과 사주는 중화를 목표로 하는 게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화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속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네. 잘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교환이 돼서 그게 네네. 개운이 될 수는 없지만 네네. 기운을 서로 공유한다고는 볼 수 있는데, 내 사주와 그 사람 사주는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연인을 이제 네. 했을 때 이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네네네. 만약에 아. 수가 너무 많은 분이 계시다. 그 사람과 잘 맞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수와 수끼리 만났다. 그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더 많이 침체되겠죠. 네네네. 화와 화끼리 만나면 그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그분한테는 목이나 화나 요거를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더 좋습니다. 뭐 어떤 사주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있나요? 사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란 없습니다. 사주는 다 그냥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고귀한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 다만 힘든 사주는 분명히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님이 사주를 봤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은. 네. 그랬을 때는 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사주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의 사주가 있죠. 사실은 아까 음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시기이고 내가 정지되어 있는 시기이고 뭔가 쉬어가라는 시기예요. 그때는 조금 내가 뭔가 자중하고 지금을 자숙의 시간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곧 밝음이 양이 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양은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내가 죽을 만큼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아요. 바로 양이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음과 양은 우리 인생이 파도 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갑니다. 인생이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를 좀 바꿀 수도 있나요? 개운법을 말씀하셨는데, 최고 많이 하는 개운법으로는 장명, 이름을 바꾸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목화토금수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행,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의 성질, 화의 성질, 금의 성질, 그 특징마다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본인이 이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지구 반대편 밖으로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사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완전 털을 바꾸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아마 개운법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개운법이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면 반대로 사주가 틀리는 경우도 있나요?
사주가 안 맞는 경우는 있겠죠. 틀리는 음. 경우가 아니라 안 맞는 경우. 네네네.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방법이 다른 것처럼 아. 풀어주는 어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지 안 맞고 틀리고 이런 사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같은데 그렇죠.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은 역시나 뭐 젊은이의 거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연애라던가 진로라던가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갈팡질팡 할 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네네. 그런 걸 상의하러 많이 오십니다. 사주를 보실 때 따로 이렇게 도구나 그런 방법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사주를 요즘은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하는데 네네. 예전엔 다 글로 풀었죠. 네네. 그런데 어플에 있는 8글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육효라던가 자미두수라던가 기문동갑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그 어플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어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사주풀이를 해주거든요. 그게 좀 잘 맞는 편인가요? 네, 거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가끔 한번 들여다보는데 정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사주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주 공부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굉장히 인생에서 제가 힘든 시련의 그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일하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의 인생이 궁금해져서 제가 스스로 한번 사주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집에 혼자 앉아서 가불병정을 쓰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옆에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아. 너무 무서워서 네. 제가 몇 개월은 혼자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네. 이러다가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뒤에 네.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정말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미치겠는 거예요. 다시 책을 펼치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온갖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3년 정도를 제가 이 사주에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공부가 지금의 모든 게 바탕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죠. 배우는 게 좀 어렵나요?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기초 공부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통변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면 잘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상담가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성이 바로 서야 남에게도 어떤 인생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사주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인생을 관여를 하는 거고 상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인성을 잘 만들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없이 그냥 허공에 올리는 종과 같은 그런 느낌의 상담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상담가는 절대 또 그것도 아니죠. 사람을 정말 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항상 정신이 맑아야 되고 인성도 굉장히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주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삶이 팍팍해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라도 또 머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꿈을 실현하는 것도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미래도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상담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아주 밝다고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다 보면 본인의 그 미래가 궁금하니까 많이 사주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아이들이 와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 상담을 받을 분들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한 10시 반부터 새벽 3, 4시 정도까지 있는 시간이 하루에 뭐 길어야 4시간, 5시간이에요. 네네. 이틀 노시고 하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오, 네, 엄청 괜찮네요. 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저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화 상담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해서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데 또 등록돼 있는 데도 있고 전화 상담은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터에서는 하지 않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가게마다
비슷할 텐데 사주 5만 원으로 거의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명한 선생님들도 뭐 대부분 유튜브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받는다고 알고 있어. 뭐 10만 원 받기도 하고 네. 그런데 대부분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주를 좀 꿈꾸는 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자기 인성, 자기 소양을 먼저 갈고 닦은 다음에 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듬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스스로가 변화되고 바뀐다고 하는 건데, 근데 누구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상담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몇 년간은 사실 미쳐서 집중해서 해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기간이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3년을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좋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사주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으세요? 저의 꿈과 목표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미래에 가서는 향후 몇 년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에게 처음에는 공부만 이렇게 했지만 남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공부를 또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 양성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혹시 사주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나중에 인연이 되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유튜브 보고 네. 전화 상담 요청하면은 어. 조금 할인해 주시나요? 아유, 당연하죠. 이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할인해드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